처음에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이런 거를 잘 물어보지 않았었거든요. 네. 부모님이 없는지도 한 1, 2년 뒤에 사촌 만나가지고 처음 들었었고 네. 그때도 펑펑 울었었거든요. 두 분이 사귄 지 얼마 되셨어요? 한 130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1300일이면 한 4년 된 것 같은데 네. 쉽게 4년 됐다고 하시면 되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도 돈이 거의 없으셨고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중령으로 퇴직을 하셨거든요. 아, 아버님 군인이셨어요? 네네.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생활도 하고 있고 이 사람도 그렇다고 생각해가지고 별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은 안 했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결혼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돈이거든요, 결국. 두 분은 결혼을 할 때 얼마를 가지고 결혼을 했었어요? 3, 4천? 그 정도 네. 됐을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 이 결혼이라는 거는 평생 한 번 할 수 뭐 두 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좋잖아요. 맞아요. 한 번 하는 건데 네. 그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모두에게 주목을 받고 그런 데는 욕심이 전혀 없었나요? 제가 결혼식을 다녀보다 보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주인공처럼 하는데 뒤에서는 막 식권 달라고 그러고 있고 30분 단위로 딱딱 끊어가지고 다른 팀 넘어가고 이런 거 보니까 저도 그냥 스몰 웨딩으로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원래 있었고 네. 게다가 지금 강원도 평창에 지금 친정이 있으니까 거기서 엄마가 장미꽃 이쁘게 가꿔가지고 거기서 하는 게 소원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쪽은 뭐 안 계시니까 들어볼 필요도 없고 웨딩 촬영을 할 때 네. 보통 강남 같은 것들, 유명한 스튜디오 이런 걸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웨딩이란 글자만 들어가면 다 비싸지거든요. 네. 사진도 그냥 웨딩 사진이라고 하면은 값이 한 두세 배는 우습게 뛰는 것 같아요. 근데 웨딩 촬영을 어떻게 했냐면은 전주의 한옥마을에 가시면은 거기에 한복대여 사업이 잘 돼 있어서 그쵸. 2만 원이면 한 벌씩 빌릴 수 있어요. 둘이 해서 4만 원에 빌리고 거기에 장신구랑 뭐 꽃신 이런 거 다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전주 한옥마을 뭐 스냅 작가 이런 걸 검색해가지고 그 스냅 작가분 모셔서 1시간 반 정도 촬영하는 거 그리고 편집된 사진 받는 거 이게 한 17만 원 정도 17만 원에 한복 대여 4만 원 해가지고 왔다 갔다 교통비 치면은 한 3, 40만 원 안쪽으로 식사 다 포함해서 그렇게 웨딩 촬영을 마쳤고요. 지금 이게 단돈 17만 원.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찍어서 그렇죠. 이렇게 이걸 다 찍은 거를 가지고 만든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네. 청첩장 같은 것도 비대면으로 저희가 결혼식을 그냥 작게 했어요. 스몰 웨딩이고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근데 청첩장을 돌릴 방법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네이버 폼으로 주소지랑 연락처랑 이름 받고 같이 하지 못해서 스몰하게 해서 좀 죄송스럽다. 그러고 사례품으로는 아이디어스 같은 데서 이제 캔들, 향초랑 이런 첨의 향수랑 넣어가지고 다 돌렸고요. 그 돌리는 것도 택배비가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상자값도 있고 그래서 그치. 우체국에서 상자 하나 사는데 500원 하는데 인터넷에서 상자 하나 치니까 되게 170원, 2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상자를 이만큼 사다가 다 테이프질하고 박스 만들고 다 넣고 주소록도 쫙 해가지고 갖다 주면 우체국에서 대량 접수하면 할인을 해줘요. 그렇게 다 아껴가지고 다 청첩장 돌리고 결혼식 비용이 낮다 보니까 축의금 들어오는 거 합쳐보니까 흑자로 끝났어요. 그것마저도 이제 주택 청약하는데 계약금으로 이제 밀어 넣으려고 연끌을 진짜 한 거죠. 와, 참 제가 그냥 감탄스러워가지고 말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솔직히 제가 우리 와이프분의 그 아버님이었다면 좀 걱정은 됐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 내 딸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편 될 사람은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집안 상황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 그런데 내 딸을 과연 보낼 수 있을까? 그냥 부모의 마음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결혼할 때? 어머니 아버지도 되게 오픈마인드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 결혼을 할 때 이제 아무래도 상견례 같은 게 특히나 저와 대동할 부모님이 없으니까 저 혼자 이제 처가에 가서 장인 장모님을 이제 처음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떨리고 걱정도 되고 사실 내가 반대 입장이었으면 나는 허락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당연하지, 이건 사람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선생님의 스토리를 아니까 이해가 되는 건데 반대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보면 맞아요.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고 가기 전에 분명히 그것 때문에 긴장을 많이 했을 건데 뭐 따로 맞아요. 준비해 갔던 게 있었나요?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라는 거를 네. 제가 좀 MBTI가 ESTJ라고 네. 엄격한 관리자거든요. 네. 이게 되게 로봇 같고 계획 없으면 잘 안 움직이고 이래요. 그래서
그 결혼하는 것부터도 계획서를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어느 비용 정도 들여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내겠다, 뭐 자금 마련을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청약을 넣을 때 계약금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걸 해놨어요. 그래서 이름은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이고 결혼 계획서 막 이런 걸 이제 만들었어요. 표로 막 만들고 글로 정리하고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26살 때는 이렇게 살고 27살 때는 얼마까지 돈 모아서 어느 군데에 청약도 넣어보고 몇 살까지 내 집 마련 한번 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겠다 이런 것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근데 기록을 해가지고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막상 가져갔는데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몇 마디 해보시다니 그건 잘 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직관이 되게 있으셨는지 흔쾌히 허락을 해보시고. 아니 결혼까지 생각을 하면 전역을 하는 게 더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왜냐면 결혼하면 군 간사도 주는데 두렵지 제가- 않았어요? 제가 제일 갖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뭐였냐면 군 관사에 의존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혼해서 나오는 군 관사는 결국 내 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역하면 언제든지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내 재산이 될 수 없고 그 이후에는 내 집이 아니니까 어찌됐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전역 후에 신혼집은 어디가 됐나요? 신혼집이라고 딱히 없는 게 지금 제가 이제 LH를 군 생활하면서 미리 한번 잡아놨어요. 아 그럼 군인 시절부터 이게 당첨이 돼 있었던 거예요? 네, 군인 아 그게 돼요? 되더라고요. 군인 월급도 높지 않아서 네. 사실 소득 요건에는 제한이 잘 안 걸리더라고요. 와.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전역과 동시에 여기서 이제 신혼집을 반 신혼집을 차린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게 차리고 있고 지금 주말부부로 이제 주말만 이렇게 같이 쓰고 평소엔 저 혼자 쓰는데 그럼 지금 두 분 다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두 분이 합쳐서 한 달 소득이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은 둘이 합쳐서 연 7천 정도 버는 것 같은데 네. 제가 3월부터 좀 좋은 곳에서 일하게 돼서 이제 둘이 합치면 1억 가까이 찍지 않을까. 잘 보시는데요? 그럼 한 달에 두 분의 저축액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적어도 절반 이상은 저축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월급을 떼서 다 줘요. 어차피 네. 이쪽에서 관리를 하니까. 네. 그럼 최소 한 달에 200 이상씩은 저축하시나요? 최소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나중에 중도금 대출 이자랑 잔금 그거 실행할 때 내려고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신혼집이 어디예요, 정확히? 동탄역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라는 단지고요. 주상복합이고. 근데 제가 들어간 게 평수는 작아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추첨제로 뜬 단지들에 넣다 보니까 추첨도 어찌됐건 경쟁률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선호하는 작은 평수에 약간 선호하지 않는 그 평면도를 가진 곳에 들어가서 22평뿐이 안 되긴 하지만 작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제가 청약에 28번 떨어지고 이번에 된 거라서 별내 자이 더스타부터 해가지고 위례 뭐 과천 다 떨어지고 20번 넘어가면 네. 포기할 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쯤 되면 그냥 갭 투자를 하든 뭔가 집을 사야겠다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는 왜 갭 투자를 안 하고 청약으로 계속 도전했던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그런 다짐을 했었거든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내가 청약 당첨되려고 결혼을 앞당겨서 서두르는 것도 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제도라는 거는 결혼만 일단 했으면 돼요. 네. 나머지 추첨제로 얼마든지 넣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넣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세긴 한데 판에 안 될 것 같아 싶을 때가 있었어요. 한 25, 6번 떨어지고는 어떤 걸 봤냐. 노원의 그 상계주공, 중계주공 이런 재건축 단지 호재가 많으니까 안전진단 통과되고 거기가 그때는 한 6억 미만이었거든요. 그래서 디딤돌하고 보금자리로 온 그런 정부기금 대출을 끌어가지고 내가 돈 모은 걸로 이제 하나 살까라고 했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실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도 있었고 해서 동탄에 직장이 있기도 한데 그래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많이 좀 포기를 할까? 장모님한테 그렇게 결혼해서 청약 당첨되겠다 장담을 했는데 계속 안 되니까 많이 어찌됐건 이 작년 6월에 계약 당첨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장모님한테 좀 더 이제 좀 처가 걸어갈 때 좀 약간 좀 당당하게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 조금 당당하게 이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의 어깨를 펼 수 있게 해준 이 공급 계약서네요. 이거에 당첨됐을 때 그 기분이 어땠어요? 매일마다 어플을 통해서 이제 당첨 확인을 하는데 자정에 뜨니까 근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거 처음 당첨된 그날따라 컴퓨터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로 확인했더니 뭔가 당첨 내역에 항상 비어 있었는데 한 줄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해가지고 드래그 이렇게 해서 보니까 동호수 찍혀 있고 평형 찍혀 있고 그래가지고 완전 뭐
환호성 지르고 뭐 주변에다가 자정에 전화해가지고 막 당첨됐다고 막 그러고 막 여기서도 막 난리 나고 저도 난리 나고 제가 3억 4,700만 원의 계약금 넣고 중도금 대출도 이제 입주 예정자 협의회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 회원분들이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수협의 지점에 가가지고 중도금 대출 60%로 늘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중도금도 60% 됐고 잔금도 지금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40%가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3,470만 원을 들여가지고 집이 생긴 거고 시세 차익도 한 3억은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세 차익으로 기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내 집이 생겼구나. 이 부동산 막 치솟아 오르고 맞은편에 KCC 아파트 막 몇 억씩 뛰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희망이 안 보였는데 내 집이 일단은 지금은 지어지고 있지만 나중에라도 우리 둘이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안정감을 줘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혹시 당첨됐을 때 울었나요? 저는 잘 울진 않아가지고 아. 그냥 기뻐서 그냥 뭐 춤추고 뭐 혼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입주가 언제예요? 24년 10월이니까 저 이제 30살 됐을 때 들어가겠죠. 딱 30대 시작을 네, 이제 새 집에서 또 시작을 하는 거네요. 맞아요. 두 분은 이제 어떠한 또 재테크를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돈을 일단 최대한 많이 모아야죠. 돈을 많이 모으고 제가 이제 월급쟁이 재테크라는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카페에 은행별로 추천하는 그 금융상품들을 되게 자주 찾아봐요. 그러다 보면은 금리가 5%에서 7%짜리 적금도 많이 뜨고 있고 또 올해 이제 청년들이라면 올해 시작되는 건데 청년 희망적금이라고 이번 달 말부터 최대 거의 한 9%에서 10% 금리에 월 50만 원씩 2년간 저축할 수 있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적금 상품이 나오고요. 또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라는 게 하반기 안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거 납부하면 소득공제 40%또 해주거든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금융상품들 찾아가지고 저축하고 세제 혜택도 받아서 연말정산 때 우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이제 돈을 더 붙이는데 가속도를 붙이고 이렇게 돈 많이 모으면은 지금 당첨된 곳은 실거주 의무가 5년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전세 내주고 전세금하고 모은 돈하고 그때 가능하다면 어떤 신용대출 내가 기업에 좋은 데 들어간다면 사내대출 이런 걸 끌어모아가지고 일자리가 풍부하게 떠오르는 지역의 아파트 큰 걸 사서 살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렸을 때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 부모님이 되고 싶으세요? 제 부모님의 전철을 밟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 쓰지 말고 내가 술에 취해가지고 하루 종일 쓰러져 있어가지고 애기 밥도 못 챙겨주고 그러지 말고 정말 부모다운 부모가 되자. 그리고 가장 드는 생각이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 내가 다시는 내 자식을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보내지 말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이런 절약이라든지 그런 것에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하다못해 이제 흑수저까지는 아니고 은수저라는 말을 들을 정도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되고 싶으세요? 이쪽에서 뭐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저는 조금 그냥 마음을 주고 싶은. 두 분은 어떤 부부가 되고 싶으세요? 좀 항상 웃으면서 살고 정말 행복하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떤 부부가 되고 싶으세요? 동감입니다. 참 불우한 환경에 살았어요. 이건 돈을 떠나서 아예 그냥 사랑 자체를 받지 못한 환경을 지내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선생님에게 있어 이 돈이란 도대체 뭐예요? 돈이라는 거는 시간을 살 수 있는 여유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제가 너무 가난하게 자랐잖아요. 너무 없이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갖는 소중함을 되게 알아요. 돈이 있으면 내가 당장 오늘 저녁을 편의점 폐기로 때우지 않아도 되고 월급날에 그 오삼불고기 13,000원짜리 먹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저 20살 때 바로 대학 가고 싶었는데 대학을 못 갔어요. 돈도 없고 생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여유 생기자마자 이제 대학도 등록금 내면서 다니고 있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내 삶의 여유를 만들어주고요. 또 내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 때는 시간당 5,000원에서 6,000원, 내 시간 1시간을 소진해서 그 돈만을 벌 수 있었지만 지금은 또 좀 더 많이 벌게 되잖아요. 그거 갖고 또 더 여유롭게 살 수 있고 내가 더 내 가치를 올릴 수 있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결국에 나의 가치를 높이는 시간을 주는 이런 거 재화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사시는 거 보니까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네. 그럼 과연 돈을 벌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선생님에게 있어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자아실현으로 연결되는 거. 내가 내일 운동을 하고 싶으면 운동을 할 수 있고
어떤 뭐 수영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면 수영을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돈만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묶여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요즘 이 집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젊은 20, 30대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선생님처럼 청약을 진짜 엄청나게 청약을 도전하는 장수생들도 있지만 누군가는 청약은 빨리 포기하고 갭이든 뭐든 빨리 사라 라고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은 임대주택에서 시작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더 넓은 공간을 엄청 저렴한 가격을 갖고 수년간 좀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거든요. 그만큼 돈 모으면서 여유롭게 청약에 도전하든 갭 투자를 도전하든 간에 되게 알아보고 지원하든지 사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여유를 주는 게 임대주택이다. 그래서 신혼부부 대상으로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저렴하게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정성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찾아보라고 말하고 싶고, 갭 투자든 청약이든 간에 자기의 뜻이 있으면 그거를 계속해서 공부해보고 도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뭐 하락하는 시점도 있겠죠. 집값이 떨어지면 불안한 순간도 있을 거고 이렇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했기 때문에 과거부터 몇십 년간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언젠가는 뭐 망할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도 세대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파트 수는 한정돼 있고 누구나 빌라나 다세대 주택 원룸에 살기보다는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수요랑 가격 상승은 꾸준히 있을 거라고 보고 주거 안정성부터 찾고 꾸준히 무엇이든 노력하면 길에는 정답이 없듯이 자기한테 알맞는 거 찾아서 도전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결혼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결혼을 나름 빨리 했어요. 결혼을 망설이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결혼이 근데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신고서에 사인만 하면 그게 결혼, 이제 혼인이 끝난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뭐 저희 돈 모으는데도 더 빨리 모이는 것 같아요. 같이 하나로 쓸 걸 둘이 쓰고 하니까 저는 또 여자가 20대 후반 넘어가면 이제 조금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도 있는 것 같고 저는 빨리 결혼한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분 정말 보기 되게 좋고요. 정말 두 분 다 정말 잘 됐으면. 네. 유튜브의 순기능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유명한 사람들만 나와서 성공한 이야기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반인, 어떤 어려웠던 환경에서 있었던 그들의 소소한 소시민들의 극복한 사례들, 이런 것들을 생각 없이라도 보면서 자신이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 같은 거 잘 활용하셔서 이런 좀 도움되는 정보들, 용기를 주는 어떤 영상 매체들 접하셔서 삶을, 내일을 좀 더 꿈꾸게 하고 계획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